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의보감으로 시작하는 마흔의 몸공부입니다. 저자는 박용환, 출판사는 이와 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용환, 몸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일을 천직으로 믿는 한의사이자 하랑 한의원 원장이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풍부한 음식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도 있지만 기가 풍부하다고 할 때의 의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은 색깔이 선명하며 때깔이 곱고 향이 좋다. 각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 즉 기의 종류마다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 그래서 기를 제대로 채우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식물을 먹는 채식이라면 부위별 색깔별로 다르게 먹어야 한다. 부위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별로,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리고 흰색과 검색까지 산지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부위별 색깔별로 가진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을 편식하면 기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예를 들어 흰색은 대개 폐의 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 황기나 도라지, 인삼 같은 약재는 흰색의 계통으로 폐의 기를 도와주는 유명한 약재이다. 양파나 마늘, 콜리플라워는 폐의 기를 더해서 활력을 주고 배는 폐의 기를 지나쳐서 열이 날 때 일을 시켜주며 무는 기가 막혀 있을 때 뚫어주어 속을 편하게 해준다. 곡식은 대부분 흰색에 속한다. 폐의 기를 가장 빨리 보충해 주는 것이 쌀과 밀 같은 곡식, 즉 탄수화물이기도 하다. 이런 흰색 계열의 음식 위주로만 먹는다면 폐의 기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는 약해져서 그에 해당하는 병에 걸릴 것이다. 채식뿐 아니라 육식이나 생선, 해산물 같은 것들도 저마다의 성질이 있기 마련이다. 소고기만 계속 먹어대면 단백질 공급은 많아지겠지만 다른 영양소들은 균형이 무너진다. 영양소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기의 밸런스가 깨져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런 음식이나 집밥이나 재료도 비슷하고 배부른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패스트푸드 하면 떠오르는 햄버거에 칼로리를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도리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더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양이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 이러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 채식과 육식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것만 보면 건강식에 속한다. 게다가 맛도 좋다.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건강에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 음식들에는 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 처리 및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조리 방식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거치며 또 온갖 화학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된다. 지방만 보더라도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만으로 계산해서는 놓치는 것이 많이 있다. 칼로리는 열량만 내지 기를 측정하지 못한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안정적이냐 산화되느냐 혹은 몸에 남아서 혈액순환에 문제를 끼치느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만 트랜스 지방은 지방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지방에서 주는 고소함과 달콤함을 주어 미각적으로 뇌를 속이는 방식이다. 소스도 범벅인데 소스 안에 든 당분도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성분 위주이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정상적인 요리에서 보이는 반응들이 안 나타날 때가 있다. 생명은 태어나고 활발하게 활동한 후에 병들고 죽는 현상으로 기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과정이 음식에서는 발효 혹은 부패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은 방부제와 식품 첨가물 탓에 부패도 엄청나게 느리다. 어떤 이가 실험 삼아 한 방구석에 패스트푸드를 놔뒀더니 1년 동안 썩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라 하지만 음식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몸 안에서 소화 흡수되어 생명 에너지인 기를 만들어내려면 발효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썩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흡수가 되는 것이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몸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남아서 찌꺼기가 되어 독소로 변한다. 기 빠진 음식은 몸에서 기로 변하지 않고 도리어 독소가 되어 기를 뺏는 작용을 한다. 식재료의 기운을 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냉장하는 것이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기의 활동성이 떨어져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가 있다. 만약 냉장 기술이 없었다면 유통이 엉망일 것이고 지금처럼 풍족하게 식사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편리한 생활의 이면에 기를 죽이는 면이 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신선식품 매장이 경쟁 위기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가공식품 매장만 들어서니 사람들의 비만 비율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기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식이다. 기가 풍부한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 내 몸의 생명력도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다. 좋은 기를 채우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호흡이다. 호흡 자체가 기가 드나드는 과정이다. 또 음식이 소화 흡수되려 해도 호흡이 필요하니 음식에서 기를 만드는데도 호흡이 필요하다. 영양소로 분해되어 흡수된 것이 전신을 돌 때도 호흡이 활성된다. 기라는 말이 고대에서는 공기의 흐름을 뜻했고 몸에서는 호흡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만큼 기는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의보감 기문, 기를 조절하는 비결에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숨을 내쉬는 것은 나쁜 공기를 내보내는 것으로 나쁜 기운이라고 한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생기라고 한다. 코와 입으로 드나드는 기의 흐름은 천지의 근본이기 때문에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음양의 기를 입과 코로써 호흡한다고 했다. 깊고 편안한 호흡이야말로 동의보감에서 가장 강조하는
상태이다. 호흡이 편해지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명상의 상태가 된다. 명상을 유지하고 내 몸을 조절해서 나 스스로 기를 관리하는 것이 동의보감 속에서 살아있는 한의학의 정신이다. 호흡을 깊게 하는 방법으로 태식법을 소개하겠다. 태식, 즉 뱃속에 아기 있을 때처럼 호흡하는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태중에 있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이다. 아기는 배꼽의 탯줄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한다. 태어나서는 탯줄을 떼어내서 배꼽의 역할은 사라지지만 배꼽의 안쪽, 기를 모아두는 공간인 단전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단전에 기가 가득 차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호흡을 안정되게 하면 단전에 기가 모인다. 어릴 때는 배꼽 주변으로 호흡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호흡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성인들에게 심호흡을 해보세요라고 주문하면 가슴을 한껏 젖히면서 호흡하는 경우가 있다. 흉식 호흡을 하는 습관 때문이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면 호흡이 깊고 안정하게 된다. 태식법은 복식 호흡이 기본이다. 호흡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져서 복식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호흡의 깊이가 바로 기의 동도이다. 기가 풍족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단전이 빵빵하다. 호흡을 깊게 해야 기가 채워진다. 나이가 들면서 기가 빠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다시 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 때문이다. 물리적인 나이 외에도 피부 나이가 있고 장부의 나이가 차이가 있듯 기의 나이는 호흡의 깊이와 안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안정된 호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코앞에 새의 깃털을 두고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숫자를 세어가면서 가능한 한 길고 약하게 숨을 쉬는 것이다. 갈선옹이라는 신선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주 더운 날에는 물속에 숨을 한번 참고 들어가 열흘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안정된 숨쉬기를 강조했다. 호흡이 안정되려면 감정도 안정돼야 한다. 흥분하고 있는데 호흡이 깊어질 수 없다. 흥분하면 자연히 폐가 들썩들썩하면서 가슴 부분이 고동을 친다. 기뻐해도 호흡은 위쪽에서 이루어진다. 우울하면 축 처지면서 호흡이 얕아진다. 우울하다고 해서 호흡이 아래쪽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감정을 다른 말로 기분이라고 하는 뜻은 기가 여러 모습으로 나뉘는 것을 뜻한다. 호흡을 안정시켜서 기를 고르게 하면 거꾸로 감정도 조절이 된다. 감정이 호흡과 기를 다스리고 다시 기와 호흡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서양식 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들이쉬는 숨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을 조절하여 안정을 찾게 한다. 호흡이 제대로 되어야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자율신경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 감정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을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의 기가 부족한 데 쓰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맑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 허한 기운을 보하고
소화기를 안정시키며 폐의 증상들을 좋게 하며 고름과 담을 삭힌다 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보듯 인삼은 약간 따뜻하다. 열이 많은 약초가 아니라 약간 따뜻한 정도인 것이다. 열을 올리지 않고 천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라 체온을 고르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인삼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혈압일 때는 내려주고 저혈압일 때는 올려준다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서양식 의학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강제로 끌어내려는 약을 쓰지만 한의학은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을 관찰해왔다. 기가 부족하니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저혈압으로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 부족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인삼을 적용하면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정상 혈압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기 부족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는 약초를 가려서 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약초와 경락은 모두 조절 기능을 키워주는 데 있는 것이다. 체온도 역시 그래서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올려주고 높은 사람은 조금 낮춰준다. 그러니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이라고 인삼 복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도 기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인삼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인삼보다 홍삼이 안전해서 좋다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선입견이 너무 퍼져 있어 나에게 그 진위 여부를 물어보면 곤란할 때가 있다. 인삼과 홍삼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지금 100만 원을 들여서 휴대폰을 사려고 한다 치자. 모양도 거의 같고 핵심 성능도 유사하다. 포장만 달라서 A는 하얀색, B는 붉은색이다. A는 성능이 우수해서 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 연결도 잘 된다. B는 전화를 받으려면 목소리도 작게 들리고 인터넷도 터졌다 안 터졌다 하거나 신호가 아주 약하게 잡힌다. 이처럼 같은 금액의 성능 차이가 난다면 당신의 선택은 A인가 B인가? 인삼과 홍삼도 이와 같다. 한 시절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조공이라는 것을 받았다. 각 나라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한데 모아 중국의 황제에게 진상하면서 중국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다채로운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이 워낙 효능이 좋다 보니 이 조공 목록에 항상 들어있었다. 그런데 인삼의 효능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단점이 하나 있었다. 인삼은 기 부족증에 쓰이는 약초인데 소화기가 막혀서 기울, 그리고 기가 모여서 정체된 증상이 되어 있으면 도리어 기가 올라가게 되어 안 좋다는 것이다. 조금 풀이해서 쉽게 말하면 중국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고 특히 튀긴 음식과 고기를 푸짐하게 먹다 보니 대부분 체기처럼 기가 꽉 막힌 상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인삼을 사용하면 기가 위로 올라가 열꽃이 피고 어지러우며 속이 갑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끔 이런 증상 때문에 고혈압에 인삼을 조심하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어쨌든 소박하게 먹으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사람에게 인삼은 기 보충의 최고의 약초이지만
먹을 것을 소화시키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인삼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약재인 것이다. 그래도 인삼을 복용하니 기운이 나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였다.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인삼을 쪄서 먹어보자는 것이다. 홍삼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커피콩도 그냥 먹으면 맛도 향도 없지만 로스팅을 거치면 맛있는 향을 듬뿍 얻을 수 있듯 약초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자칫 힘이 강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초는 힘을 완화시키고 다른 성질이 필요한 약초는 성질도 바꿀 수가 있다. 인삼의 경우 찌고 말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약효가 줄어드는데 이 말은 곧 완화된다는 것이다. 중국 권력자들이 이렇게 약효를 줄인 홍삼을 먹으니 큰 불편함이 없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조공하게끔 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은 홍삼이 더 약효가 좋다는 쪽으로 마케팅 방향을 틀었다. 인삼을 홍삼으로 변화시킬 때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초는 이렇게 성분으로만 이야기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인삼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사포닌이긴 하지만 사포닌이 곧 인삼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포닌 외에도 인삼을 인삼답게 하는 약효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인삼의 효능이 생기는 것이다. 사포닌 함량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홍삼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초의 성질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기로 인한 증상으로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기 부족이라면 또 하나는 기울 증상이 있다. 기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돌아다니다 보니 흩어지는 것이 기본 성질인데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뭉치게 된다. 운동을 하고 수다를 떨고 소리내어 웃다 보면 뭉쳤던 기도 흩어지는데 현대인들의 삶은 운동 부족의 스트레스가 과다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기울증, 기체증 증상이 있을 때 매일 차로 마시면 안정감을 주면서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초가 있다. 바로 진피이다. 한약재의 명은 한자로 되어 있는 데다 약초의 이름을 덧붙이다 보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 약재의 정체는 귤 껍질이다. 민간에서는 귤 껍질이라 부르고 약재명으로는 진피 혹은 귤피라고 부른다. 몸속에 기가 정체되었을 때 기를 흩어주는 방법으로 좋은 향을 맡는 것이 좋다. 귤이나 오렌지, 레몬, 유자, 자몽 같은 과일들의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은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살짝 고양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이 향들은 정체된 기를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소화 능력도 활발하게 해준다. 식사만 하면 체하는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이 향을 자주 맡으면 좋다. 진피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감기에 걸렸을 때 귤껍질과 생강을 말린 것을 끓여 먹으면 증상이 빨리 완화된다. 한의학적으로는 비타민이 많다는 것은 기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진피는 기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니 긴장성으로 생긴 근육의 통증형 몸살기가 보이는 감기일 때 효과가 있다. 민담에 아이들이 녹용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며 너무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이 있다. 녹용은 정을 활성화하고 단백질을 팍팍 공급하며 에너지를 주는 약재이다. 약효도 강하고 빠르다. 그래서 녹용은 정 부족 증상을 낫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약재 중 하나이다. 만성 피로로 힘들어도
정력이 떨어져도 허리가 약해지면 꼭 처방했다. 빠르게 피로를 회복하고 어지럼증을 해결하며 식은땀을 멈추고 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정을 채우면서 부신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효능이 있어서 힘도 막 세워지게 만들어준다.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키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다 보니 성장기 아이들, 특히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 남자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했다. 자신에게 맞는 처방에다 녹용을 더해서 복용하면 효과가 2배나 증폭이 된다. 밥도 잘 먹고 체력이 좋아져서 엄마 아빠들이 뿌듯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성장기의 남자아이들에게 녹용의 효과는 꼭 공부로만 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할 때이다. 단전에 에너지까지 넘쳐나는데 녹용 같은 약재로 더 기운을 불어넣다 보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의행위로 풀어버리곤 한다. 녹용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넘치도록 복용하는 것을 경계하여 주의를 준 것이다. 정이 모자라면 아랫배 기운이 약해져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척추가 올라가는 부분인 허리가 시큰거리고 등이 뻣뻣하며 다리가 시큰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고 눈앞이 어지러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부위는 정이 지나는 길과 일치한다. 신영장 부도에서 단전부터 쇠사슬처럼 생긴 척추를 따라 뇌까지 올라가 눈과 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까지 해당하는 루트이다. 반대로 정이 충만하면 위 현상들이 쭉 따라서 좋아진다. 어지러울 때는 물론이고 정이 모자라서 생기는 모든 증상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명처방이 있다. 바로 공진단이다. 공진단의 처방은 큰 효능에 비해서 의외로 간단하다. 녹용과 사양, 그리고 당귀와 산수유, 이 4가지가 전부이다.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동시에 시키는 약재로 유명하다. 산수유는 정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는데 공진단에서 핵심은 녹용과 사양이라고 할 수가 있다. 녹용 설명을 앞선 부분에서 좀 더 보충하자면 여러 동물 중에서 뿔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은 사슴이 유일하다. 단단한 머리뼈를 뚫고 위로 치솟는 기운, 단단한 외피 속에서 뜨거운 혈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단전의 역할과 유사하다. 차가운 수의 기운과 뜨거운 화의 기운을 간직하고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해준다는 느낌이 단번에 온다. 한 마리의 숫사슴이 여러 마리의 암사슴을 거느리는 왕성한 체력은 그런 면에서 온다고 믿었는데 현대의 여러 실험에서 녹용을 분석해보면 과연 혈액순환과 기력 보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 몸의 정을 보충해주는 기능으로 녹용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약재로 평가받고 있다. 사양은 수컷 사양노루의 생식선 아래에 있는 일종의 호르몬 주머니이다. 일반 사슴이나 노루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굉장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펄쩍 뛰면서 달아나기 바쁘다. 아주 높은 고산에서도 잘 살며 1년에 한 번씩 짝짓기를 하며 다른 날에는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고함과 심의감을 갖고 있다. 때가 되면 사양 주머니를 스스로 떼어내는데 이것이 약재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사양은 워낙 구하기 힘들어서 진품 시비도 많이 거론된다. 향이 굉장히 독특해서 지금도 유명한 화장품, 고가의 향수에 사양 향이 많이 쓰이고 있다. 향이 강한 약재들은 기가 강해서 전달 속도도 빠르다. 공진단은 정을 보호하면서 위로는 머리를 맑게 하고 아래로는 체력을 기르게 하여 정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근본으로 키우는 처방이다.
모든 정 부족 증상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이 잦은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최근 피부의 건조증은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안이 되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야 세월을 탓하겠지만 수많은 젊은 사람들도 눈이 흐려지고 뻑뻑한 느낌에 눈을 비비게 일수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조한 피부에 기를 보충하는 방법은 만지고 비비고 두드려주면 된다. 마사지를 잘해주면 기운이 전달되어 피부에 생기가 돈다. 피부를 자주 만져주고 비벼주면 혈액순환이 되어서 그렇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뿐만 아니라 탈모에도 두피를 자극하면 도움이 된다. 안구 건조증에는 어떨까? 눈 안구 부분을 직접 비벼 자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된다. 눈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눈물샘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수분 공급을 도와 각막의 기름칠을 할 수가 있다. 양 손바닥을 충분히 비벼서 따뜻해질 때까지 눈앞에 가만히 대고 온기를 느껴보는 것을 자주 해보자. 그러고 나서 손끝으로 눈 주변의 뼈를 빙빙 둘러서 꼼꼼히 눌러준다. 양쪽 관자놀이는 눈 주변의 혈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곳이다. 손바닥으로 둥글게 펴주면서 관자놀이를 풀어주자. 뒤통수 목에서 이어져 머리 쪽과 만나는 딱딱한 부분은 눈의 시신경에 영향을 준다. 피로감이 겹쳐도 이 부분이 단단해진다. 약간은 무게감이 있는 도구나 주먹으로 해도 좋은데 이 부분을 제법 강하게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나면 눈이 환해진다. 간의 피로도 덜어주고 눈의 열기도 떨어뜨려주는 결명자는 힘이 강한 약재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달여 마셔줘야 한다. 힘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치 보르체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꾸준히 음용하다 보면 피로도 덜해지고 눈도 맑아질 것이다. 기운은 역시나 쉬어주는 것이 최고이다. 요즘 안구 건조증이 많아지는 것은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 눈이 피로하다면 우선 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중에서 눈을 편안하게 쉬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푹 자고 쉬는 시간도 확보하면서 건조증을 치료해야지 매일 힘들 정도로 눈을 혹사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것은 욕심이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을 어떻게 꺼야 할까? 열이 난다고 해서 물을 끼얹어 버릴 것인가? 열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긴 맞지만 그 열을 만드는 것은 면역체들이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열심히 면역 군대가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만 싸우도록 만들면 적군이 더 설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 편 군대의 면역을 돕기 위해서 원조 물자를 공급하면 어떨까? 면역을 돕기 위해서 백혈구를 몸 안으로 집어넣을 순 없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기운이 좋은 약초를 다려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푹 자고 편안한 음악과 분위기, 적절한 긴장, 그리고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즐기는 것이 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열이 날 때 열을 식히는 헤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맞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기가 좋아져서 면역 상태가 더 나아진다. 열이 난다는 것은 기운을 내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바이러스 활동을 막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 열이 나거나 너무 낮아 차가워진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에
열이 나기도 하고, 싸우는 힘도 열에서 나오고, 열이 나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되니 오히려 열은 감기일 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 활동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나의 군대의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동양에서 몸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접근한다. 이러한 원리가 와전되어 세간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신 뒤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 낫는다는 민간 처방이 나왔다. 원리상으로 본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코올 기운은 몸의 기운을 잠깐만 올려놓고 오히려 해치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할 만한 작전은 아니다. 감기일 때 열을 치료하면서 항상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찬물을 확 끼얹어주는 해열법을 써야 한다. 면역활동이나 염증 반응이 지나쳐 체온이 너무 올라 자칫 열이 내 몸을 공격할 수가 있다. 열에 의한 풍이 심해져 뇌를 침범하면 뇌세포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뇌수막염 같은 큰 풍에 의한 병으로 발전한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약을 쓰고 물리적으로도 시원하게 만들어서 열을 식혀줘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 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몸 공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를 올려서 체내의 열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초 중에 구하기 쉬운 것을 소개하자면 환기를 들 수가 있다. 환기는 기를 보충하고 모공 상태를 조절하여 체온을 조절해주는 약초이다. 감기에 걸려 기운이 약해지고 밥맛이 없으면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환기를 다려 먹으면 도울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로도 마쳤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의보감으로 시작하는 마흔의 몸공부입니다. 저자는 박용환, 출판사는 2와 5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용환, 몸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일을 천직으로 믿는 한의사이자 하랑 한의원 원장이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풍부한 음식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도 있지만 기가 풍부하다고 할 때의 의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은 색깔이 선명하며 때깔이 곱고 향이 좋다. 각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 즉 기의 종류마다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 그래서 기를 제대로 채우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식물을 먹는 채식이라면 부위별 색깔별로 다르게 먹어야 한다. 부위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별로,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리고 흰색과 검색까지, 산지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기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부위별 색깔별로 가진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을 편식하면 기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예를 들어 흰색은 대개 폐의 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 황기나 도라지, 인삼 같은 약재는 흰색의 계통으로 폐의 기를 도와주는 유명한 약재이다. 양파나 마늘, 콜리플라워는 폐의 기를 더해서 활력을 주고 배는 폐의 기를 지나쳐서 열이 날 때 일을 식혀주며
무는 기가 막혀 있을 때 뚫어주어 속을 편하게 해준다. 곡식은 대부분 흰색에 속한다. 폐의 기를 가장 빨리 보충해 주는 것이 쌀과 밀 같은 곡식, 즉 탄수화물이기도 하다. 이런 흰색 계열의 음식 위주로만 먹는다면 폐의 기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는 약해져서 그에 해당하는 병에 걸릴 것이다. 채식뿐 아니라 육식이나 생선, 해산물 같은 것들도 저마다의 성질이 있기 마련이다. 소고기만 계속 먹어대면 단백질 공급은 많아지겠지만 다른 영양소들은 균형이 무너진다. 영양소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기의 밸런스가 깨져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런 음식이나 집밥이나 재료도 비슷하고 배부른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패스트푸드 하면 떠오르는 햄버거에 칼로리를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도리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더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양이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 이러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 채식과 육식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것만 보면 건강식에 속한다. 게다가 맛도 좋다.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건강에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 음식들에는 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 처리 및 식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조리 방식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거치며 또 온갖 화학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된다. 지방만 보더라도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만으로 계산해서는 놓치는 것이 많이 있다. 칼로리는 열량만 내지 기를 측정하지 못한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안정적이냐 산화되느냐 혹은 몸에 남아서 혈액순환에 문제를 끼치느냐 이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지만 트랜스 지방은 지방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지방에서 주는 고소함과 달콤함을 주어 미각적으로 뇌를 속이는 방식이다. 소스도 범벅인데 소스 안에 든 당분도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성분 위주이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정상적인 요리에서 보이는 반응들이 안 나타날 때가 있다. 생명은 태어나고 활발하게 활동한 후에 병들고 죽는 현상으로 기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과정이 음식에서는 발효 혹은 부패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은 방부제와 식품 첨가물 탓에 부패도 엄청나게 느리다. 어떤 이가 실험 삼아 한 방구석에 패스트푸드를 놔뒀더니 1년 동안 썩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라 하지만 음식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몸 안에서 소화 흡수되어 생명 에너지인 기를 만들어내려면 발효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썩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흡수가 되는 것이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몸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남아서 찌꺼기가 되어 독소로 변한다. 기 빠진 음식은 몸에서 기로 변하지 않고 도리어 독소가 되어
기를 빼는 작용을 한다. 식재료의 기운을 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냉장하는 것이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기의 활동성이 떨어져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가 있다. 만약 냉장 기술이 없었다면 유통이 엉망일 것이고 지금처럼 풍족하게 식사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편리한 생활의 이면에 기를 죽이는 면이 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신선식품 매장이 경쟁 위기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가공식품 매장만 들어서니 사람들의 비만 비율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기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식이다. 기가 풍부한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 내 몸의 생명력도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다. 좋은 기를 채우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호흡이다. 호흡 자체가 기가 드나드는 과정이다. 또 음식이 소화 흡수되려 해도 호흡이 필요하니 음식에서 기를 만드는데도 호흡이 필요하다. 영양소로 분해되어 흡수된 것이 전신을 돌 때도 호흡이 활성된다. 기라는 말이 고대에서는 공기의 흐름을 뜻했고 몸에서는 호흡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만큼 기는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의보감 기문, 기를 조절하는 비결에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숨을 내쉬는 것은 나쁜 공기를 내보내는 것으로 나쁜 기운이라고 한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생기라고 한다. 코와 입으로 드나드는 기의 흐름은 천지의 근본이기 때문에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음양의 기를 입과 코로써 호흡한다고 했다. 깊고 편안한 호흡이야말로 동의보감에서 가장 강조하는 상태이다. 호흡이 편해지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명상의 상태가 된다. 명상을 유지하고 내 몸을 조절해서 나 스스로 기를 관리하는 것이 동의보감 속에서 살아있는 한의학의 정신이다. 호흡을 깊게 하는 방법으로 태식법을 소개하겠다. 태식, 즉 뱃속에 아기 있을 때처럼 호흡하는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태중에 있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이다. 아기는 배꼽의 탯줄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한다. 태어나서는 탯줄을 떼어내서 배꼽의 역할은 사라지지만 배꼽의 안쪽, 기를 모아두는 공간인 단전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단전에 기가 가득 차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호흡을 안정되게 하면 단전에 기가 모인다. 어릴 때는 배꼽 주변으로 호흡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호흡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성인들에게 심호흡을 해보세요라고 주문하면 가슴을 한껏 젖히면서 호흡하는 경우가 있다. 흉식 호흡을 하는 습관 때문이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면 호흡이 깊고 안정하게 된다. 태식법은 복식 호흡이 기본이다. 호흡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져서 복식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호흡의 깊이가 바로 기의 동도이다. 기가 풍족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단전이 빵빵하다. 호흡을 깊게 해야 기가 채워진다. 나이가 들면서 기가 빠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다시 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 때문이다. 물리적인 나이 외에도 피부 나이가 있고 장부의 나이가 차이가 있듯 기의 나이는
호흡의 깊이와 안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안정된 호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코앞에 새의 깃털을 두고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숫자를 세어가면서 가능한 한 길고 약하게 숨을 쉬는 것이다. 갈선옹이라는 신선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주 더운 날에는 물속에 숨을 한번 참고 들어가 열흘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안정된 숨쉬기를 강조했다. 호흡이 안정되려면 감정도 안정돼야 한다. 흥분하고 있는데 호흡이 깊어질 수 없다. 흥분하면 자연히 폐가 들썩들썩하면서 가슴 부분이 고동을 친다. 기뻐해도 호흡은 위쪽에서 이루어진다. 우울하면 축 처지면서 호흡이 얕아진다. 우울하다고 해서 호흡이 아래쪽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감정을 다른 말로 기분이라고 하는 뜻은 기가 여러 모습으로 나뉘는 것을 뜻한다. 호흡을 안정시켜서 기를 고르게 하면 거꾸로 감정도 조절이 된다. 감정이 호흡과 기를 다스리고 다시 기와 호흡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서양식 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들이쉬는 숨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을 조절하여 안정을 찾게 한다. 호흡이 제대로 되어야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자율신경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 감정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을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에 기가 부족한 데 쓰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맑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 허한 기운을 보하고 소화기를 안정시키며 폐의 증상들을 좋게 하며 고름과 담을 삭힌다 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보듯 인삼은 약간 따뜻하다. 열이 많은 약초가 아니라 약간 따뜻한 정도인 것이다. 열을 올리지 않고 천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라 체온을 고르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인삼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혈압일 때는 내려주고 저혈압일 때는 올려준다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서양식 의학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강제로 끌어내려는 약을 쓰지만 한의학은 알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을 관찰해왔다. 기가 부족하니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저혈압으로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 부족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인삼을 적용하면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정상 혈압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기 부족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는 약초를 가려서 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약초와 경락은 모두 조절 기능을 키워주는 데 있는 것이다. 체온도 역시 그래서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올려주고 높은 사람은 조금 낮춰준다. 그러니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이라고 인삼 복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도 기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인삼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인삼보다 홍삼이 안전해서 좋다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선입견이 너무 퍼져 있어 나에게 그 진위 여부를
물어보면 곤란할 때가 있다. 인삼과 홍삼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지금 100만 원을 들여서 휴대폰을 사려고 한다 치자. 모양도 거의 같고 핵심 성능도 유사하다. 포장만 달라서 A는 하얀색, B는 붉은색이다. A는 성능이 우수해서 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 연결도 잘 된다. B는 전화를 받으려면 목소리도 작게 들리고 인터넷도 터졌다 안 터졌다 하거나 신호가 아주 약하게 잡힌다. 이처럼 같은 금액의 성능 차이가 난다면 당신의 선택은 A인가 B인가? 인삼과 홍삼도 이어갔다. 한 시절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조공이라는 것을 받았다. 각 나라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한데 모아 중국의 황제에게 진상하면서 중국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다채로운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이 워낙 효능이 좋다 보니 이 조공 목록에 항상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인삼의 효능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단점이 하나 있었다. 인삼은 기 부족증에 쓰이는 약초인데 소화기가 막혀서 기울, 그리고 기가 모여서 정체된 증상이 되어 있으면 도리어 기가 올라가게 되어 안 좋다는 것이다. 조금 풀이해서 쉽게 말하면 중국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고 특히 튀긴 음식과 고기를 푸짐하게 먹다 보니 대부분 체기처럼 기가 꽉 막힌 상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인삼을 사용하면 기가 위로 올라가 열꽃이 피고 어지러우며 속이 갑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끔 이런 증상 때문에 고혈압에 인삼을 조심하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어쨌든 소박하게 먹으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사람에게 인삼은 기 보충의 최고의 약초이지만 먹을 것을 소화시키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인삼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약재인 것이다. 그래도 인삼을 복용하니 기운이 나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였다.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인삼을 쪄서 먹어보자는 것이다. 홍삼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커피콩도 그냥 먹으면 맛도 향도 없지만 로스팅을 거치면 맛있는 향을 듬뿍 얻을 수 있듯 약초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자칫 힘이 강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초는 힘을 완화시키고 다른 성질이 필요한 약초는 성질도 바꿀 수가 있다. 인삼의 경우 찌고 말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약효가 줄어드는데 이 말은 곧 완화된다는 것이다. 중국 권력자들이 이렇게 약효를 줄인 홍삼을 먹으니 큰 불편함이 없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조공하게끔 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은 홍삼이 더 약효가 좋다는 쪽으로 마케팅 방향을 틀었다. 인삼을 홍삼으로 변화시킬 때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초는 이렇게 성분으로만 이야기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인삼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사포닌이긴 하지만 사포닌이 곧 인삼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포닌 외에도 인삼을 인삼답게 하는 약효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인삼의 효능이 생기는 것이다. 사포닌 함량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홍삼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초의 성질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기로 인한 증상으로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기 부족이라면 또 하나는 기울 증상이 있다. 기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돌아다니다 보니 흩어지는 것이 기본 성질인데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뭉치게 된다. 운동을 하고 수다를 떨고 소리내어 웃다 보면 뭉쳤던 기도 흩어지는데 현대인들의 삶은 운동 부족의 스트레스가 과다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기울증, 기체증 증상이 있을 때 매일 차로 마시면 안정감을 주면서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초가 있다. 바로 진피이다. 한약재의 명은 한자로 되어 있는 데다 약초의 이름을 덧붙이다 보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 약재의 정체는 귤 껍질이다. 민간에서는 귤 껍질이라 부르고 약재명으로는 진피 혹은 귤피라고 부른다. 몸속의 기가 정체되었을 때 기를 흩어주는 방법으로 좋은 향을 맡는 것이 좋다. 귤이나 오렌지, 레몬, 유자, 자몽 같은 과일들의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은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살짝 고양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이 향들은 정체된 기를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소화 능력도 활발하게 해준다. 식사만 하면 체하는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이 향을 자주 맡으면 좋다. 진피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감기에 걸렸을 때 귤 껍질과 생강을 말린 것을 끓여 먹으면 증상이 빨리 완화된다. 한의학적으로는 비타민이 많다는 것은 기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진피는 기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니 긴장성으로 생긴 근육의 통증형 몸살기가 보이는 감기일 때 효과가 있다. 민담에 아이들이 녹용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며 너무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이 있다. 녹용은 정을 활성화하고 단백질을 팍팍 공급하며 에너지를 주는 약재이다. 약효도 강하고 빠르다. 그래서 녹용은 정 부족 증상을 낫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약재 중 하나이다. 만성 피로로 힘들어도 정력이 떨어져도 허리가 약해지면 꼭 처방했다. 빠르게 피로를 회복하고 어지럼증을 해결하며 식은땀을 멈추고 뇌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정을 채우면서 부신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효능이 있어서 힘도 막 세워지게 만들어준다.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키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다 보니 성장기 아이들, 특히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 남자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했다. 자신에게 맞는 처방에다 녹용을 더해서 복용하면 효과가 2배나 증폭이 된다. 밥도 잘 먹고 체력이 좋아져서 엄마 아빠들이 뿌듯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성장기의 남자아이들에게 녹용의 효과는 꼭 공부로만 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할 때이다. 단전에 에너지까지 넘쳐나는데 녹용 같은 약재로 더 기운을 불어넣다 보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의행위로 풀어버리곤 한다. 녹용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넘치도록 복용하는 것을 경계하여 주의를 준 것이다. 정이 모자라면 아랫배 기운이 약해져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척추가 올라가는 부분인 허리가 시큰거리고 등이 뻣뻣하며 다리가 시큰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고 눈앞이 어지러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부위는 정이 지나는 길과 일치한다. 신영장 부도에서 단전부터 쇠사슬처럼 생긴 척추를 따라 뇌까지 올라가 눈과 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까지 해당하는 루트이다. 반대로 정이 충만하면 위 현상들이 쭉 따라서 좋아진다. 어지러울 때는 물론이고 정이 모자라서 생기는 모든 증상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명처방이 있다. 바로 공진단이다.
공진단의 처방은 큰 효능에 비해서 의외로 간단하다. 녹용과 사양, 그리고 당귀와 산수유, 이 네 가지가 전부이다.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동시에 시키는 약재로 유명하다. 산수유는 정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는데 공진단에서 핵심은 녹용과 사양이라고 할 수가 있다. 녹용 설명을 앞선 부분에서 좀 더 보충하자면 여러 동물 중에서 뿔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은 사슴이 유일하다. 단단한 머리뼈를 뚫고 위로 치솟는 기운, 단단한 외피 속에서 뜨거운 혈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단전의 역할과 유사하다. 차가운 수의 기운과 뜨거운 화의 기운을 간직하고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해준다는 느낌이 단번에 온다. 한 마리의 숫사슴이 여러 마리의 암사슴을 거느리는 왕성한 체력은 그런 면에서 온다고 믿었는데 현대의 여러 실험에서 녹용을 분석해보면 과연 혈액순환과 기력 보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 몸의 정을 보충해주는 기능으로 녹용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약재로 평가받고 있다. 사양은 수컷 사양노루의 생식선 아래에 있는 일종의 호르몬 주머니이다. 일반 사슴이나 노루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굉장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펄쩍 뛰면서 달아나기 바쁘다. 아주 높은 고산에서도 잘 살며 1년에 한 번씩 짝짓기를 하며 다른 날에는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고함과 심의감을 갖고 있다. 때가 되면 사양 주머니를 스스로 떼어내는데 이것이 약재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사양은 워낙 구하기 힘들어서 진품 시비도 많이 거론된다. 향이 굉장히 독특해서 지금도 유명한 화장품, 고가의 향수에 사양 향이 많이 쓰이고 있다. 향이 강한 약재들은 기가 강해서 전달 속도도 빠르다. 공진단은 정을 보호하면서 위로는 머리를 맑게 하고 아래로는 체력을 기르게 하여 정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근본으로 키우는 처방이다. 모든 정 부족 증상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이 잦은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최근 피부의 건조증은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안이 되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야 세월을 탓하겠지만 수많은 젊은 사람들도 눈이 흐려지고 뻑뻑한 느낌에 눈을 비비게 일 수 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조한 피부에 기를 보충하는 방법은 만지고 비비고 두드려주면 된다. 마사지를 잘해주면 기운이 전달되어 피부에 생기가 돈다. 피부를 자주 만져주고 비벼주면 혈액순환이 되어서 그렇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뿐만 아니라 탈모에도 두피를 자극하면 도움이 된다. 안구 건조증에는 어떨까? 눈 안구 부분을 직접 비벼 자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된다. 눈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면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눈물샘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수분 공급을 도와 각막의 기름칠을 할 수가 있다. 양 손바닥을 충분히 비벼서 따뜻해질 때까지 눈앞에 가만히 대고 온기를 느껴보는 것을 자주 해보자. 그러고 나서 손끝으로 눈 주변의 뼈를 빙빙 둘러서 꼼꼼히 눌러준다. 양쪽 관자놀이는 눈 주변의 혈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곳이다. 손바닥으로 둥글게 펴주면서 관자놀이를 풀어주자. 뒤통수 목에서 이어져 머리 쪽과 만나는 딱딱한 부분은 눈의 시신경에 영향을 준다. 피로감이 겹쳐도 이 부분이 단단해진다. 약간은 무게감이 있는 도구나 주먹으로 해도 좋은데 이 부분을 제법 강하게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나면 눈이 환해진다.
간의 피로도 덜어주고 눈의 열기도 떨어뜨려주는 결명자는 힘이 강한 약재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달여 마셔줘야 한다. 힘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치 보르체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꾸준히 음용하다 보면 피로도 덜해지고 눈도 맑아질 것이다. 기운은 역시나 쉬어주는 것이 최고이다. 요즘 안구 건조증이 많아지는 것은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 눈이 피로하다면 우선 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중에서 눈을 편안하게 쉬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푹 자고 쉬는 시간도 확보하면서 건조증을 치료해야지 매일 힘들 정도로 눈을 혹사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것은 욕심이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을 어떻게 꺼야 할까? 열이 난다고 해서 물을 끼얹어 버릴 것인가? 열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긴 맞지만 그 열을 만드는 것은 면역체들이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열심히 면역 군대가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만 싸우도록 만들면 적군이 더 설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 편 군대의 면역을 돕기 위해서 원조 물자를 공급하면 어떨까? 면역을 돕기 위해서 백혈구를 몸 안으로 집어넣을 순 없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기운이 좋은 약초를 다려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푹 자고 편안한 음악과 분위기, 적절한 긴장, 그리고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즐기는 것이 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열이 날 때 열을 식히는 해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맞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기가 좋아져서 면역 상태가 더 나아진다. 열이 난다는 것은 기운을 내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바이러스 활동을 막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 열이 나거나 너무 낮아 차가워진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때문에 열이 나기도 하고 싸우는 힘도 열에서 나오고 열이 나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되니 오히려 열은 감기일 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 활동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나의 군대의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동양에서 몸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접근한다. 이러한 원리가 와전되어 세간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신 뒤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면 낫는다는 민간 처방이 나왔다. 원리상으로 본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코올 기운은 몸의 기운을 잠깐만 올려놓고 오히려 해치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할 만한 작전은 아니다. 감기일 때 열을 치료하면서 항상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찬물을 확 끼얹어주는 해열법을 써야 한다. 면역활동이나 염증 반응이 지나쳐 체온이 너무 올라 자칫 열이 내 몸을 공격할 수가 있다. 열에 의한 풍이 심해져 뇌를 침범하면 뇌세포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뇌수막염 같은 큰 풍에 의한 병으로 발전한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약을 쓰고 물리적으로도 시원하게 만들어서 열을 식혀줘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 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몸 공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를 올려서 체내의 열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초 중에 구하기 쉬운 것을 소개하자면 황기를 들 수가 있다. 황기는 기를 보충하고 모공 상태를 조절하여 체온을 조절해주는 약초이다. 감기에 걸려 기운이 약해지고 밥맛이 없으면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황기를 다려 먹으면 도울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로도 마쳤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